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고발 일정을 소위 말해서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환이란 거는 이제 운명의 시간이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그런 전초전을 울리는 그러한 타종입니다. 적어도 이준석에게는 무척 괴로운 시간의 날입니다. 가세연을 고소한 이준석이가 결국은 결정적인 패착이 바로 가세연을 명예훼손, 내가 죄가 없는데 너 허위사실로 나를 갖다 이렇게 모욕했어, 명예를 훼손했어 하고 딱 강용석 대표를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서 이준석의 이마를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패착이 아닐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준석에게 성비 관련해서 경찰 소환이 통보가 됐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와의 고소 고발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말 이준석을 가세연이 이준석 관련된 성비리 혐의를 폭로를 했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듣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나는 그런 일 없다, 허위사실이란 명예훼손이다 하고 거꾸로 고소를 했습니다. 강용석 대표를, 가세연 강용석 대표를. 결국 그러면서 이준석이 뭐라고 큰 소리를 쳤냐면, 검찰이 저를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저에게 연락을 한 바 없고요, 제가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하면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고소한 것을 두고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그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다시 무고죄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현재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자신의 성비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서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를 한 게 오히려 그게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얼굴을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바로 패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세연이 폭로한 접대 시기는 2013년입니다. 대부분 좀 알겠지만, 근데 이 공소시효가, 성매매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밝힐 수는 있대 결국은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7년인 알선 수재 공소시효도 곧 만료됩니다. 혐의를 밝혀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혐의는 밝힐 수 있죠, 경찰에서. 근데 재판에 넘겨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길 사항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준석이가 무고죄로 고발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바로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 봐라, 강용석은 그렇죠. 나는 내가 들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뭐 폭로했다고, 너 명예를 훼손했다고,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다 들었고 그만한 걸 다 갖고 있어, 증거를. 나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나는 허위사실 하나도 없어 하고 무고죄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발해버렸습니다. 김 대표 대신으로요. 자, 성비 의혹은 그럼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무고죄 여부가 바로 수사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엄청난 영향을 지금 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경찰이 이 전 대표가 가세연 측을 무고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면은 가세연이 주장한 성비 의혹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 성접대 받은 의혹, 그거에 대해 실체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성비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무고 혐의로는 이 전 대표 기소가 가능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히 무고죄가 입증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한 죄 아닙니까? 결국 이준석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을 조사를 이제 상세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볼 때 이제 무고죄로 기소가 된다면은 당무 정지라든가 탈당 권유 등 징계를 받게 되죠. 무고죄 경우는 무섭습니다. 부정부패나 성범죄 등은 당원권이 정지되지만 무고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무섭습니다. 당헌 당규에는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 중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 무고죄가 되면은 이거는 뭐 무고죄 같으면 실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실형이라든가 내지는 아니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아니 그런 범죄를 무고죄를 진 사람이 당대표가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탈당 권유나 제명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적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원들 다 포섭해가지고 책임 당원들 만들어가지고 당을 장악하자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게 김웅이하고 이런 이준석이 부류인데 결국 그것이 불성립, 이제 성립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적을 파버리는데 뭐 당적이 없어지는데 무슨 뭐 당이 그게 못 들어줘요. 당원이 안 되죠. 지 맘대로 당원 되는 건 아니니까 당원도 심사를 하는 거니까. 결국 이준석은 상대가 자신을 압박해 올 때마다 상대방의 과거를 폭로해 가지고 전세를 막 역전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그가 얘기한 윤핵관들의 사적인 자리에서 거친 언행을 거론하고 엄청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대들고 뭐 신군분이 뭐니 뭐 그냥 온갖 얘기를 했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들. 지난해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 당시 예비 후보와의 전화 녹음 공개로 또 얼마나 거친 얘기를 했습니까? 막 까고 까디비고 너 전화 나는 녹음이 자동 녹음된다 하면서 까디비고 못된 짓 했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폭로 전에는 명예훼손을 계속 주장했거든요. 자신에 대한 것은 명예훼손을 계속 주장하면서 맞불을 놓다가 결정적으로 발목이 콱 잡혔습니다. 이번에 발목이 잡혀도 아주 그냥 확 잡혔습니다. 자, 무고죄. 예. 과연 그가 무고죄로 만약에 성립이 돼서 할 경우는 그의 모든 과거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성상납한 모든 조사를 다 까발려야 되고 그것이 연계돼서 무고임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새가 날개 달고 막 날아가다가 삐꺼가는 바람에 날개 쭉지 하나가 떨어져 버리면 한 날개로 날아갈 수 없어서 결국은 추락하고 만다. 이제 한 날개가 부러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뭔가 좀 이준석은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함, 모략, 공격, 온 것을 대통령을 향해서 달려들고 그 악행은 결코 하늘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